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다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부산에 가서 그 저번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돼지국밥 포항집에 가서 한 그릇 잘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갔는데 그 연휴라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금방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줄이 더 길었던 것 같고 조금만 늦었으면 한참 기다릴 뻔했죠. 네. 뭐 맛은 여전히 맛있더군요. 네. 듣고 있나? 나의 친구. 어, 네. 그 오늘의 에피소드는 보시다시피 악마의 프로그램. 신경계를 파괴할 도파민 폭탄. 네. 나는 솔로 명대사 리뷰입니다. 음. 여러분, 나는 솔로 많이들 보시죠? 아마 안 보는 분들이 소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청취율이 그만큼 잘 안 나오나?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프로그램 막 시작하고 초반에 좀 열심히 챙겨보다가 그 사기였나요? 사기 때 그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뭐 여성 참가자분이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던 그 방송이 있었는데 그 기수 이후로는 전 안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거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좀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자극적인 컨텐츠다. 또 좀 폭력적이다. 이렇게 좀 느껴졌어서 보는 제가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봐야겠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사기 이후로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보기 시작했냐? 뭐 최근에 그 16기 그러니까 오늘 방송 기준으로 저번 주죠. 저번 주가 이제 나는 솔로 16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16기가 너무도 그 이슈라서 어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친구가 또 계속 이제 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몇 기가 또 볼만하냐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 또 연휴 기간 때 열심히 챙겨 보았습니다. 네. 왜 16기 때 이렇게 나는 솔로를 안 보다가 보게 됐냐? 제가 종종 듣는 이제 팟캐스트가 있어요. 영혼의 노숙자라고. 거기에 이제 게스트분이 나오셔서 본인 최근에 이제 나는 솔로를 보고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싱 특집 16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한다. 한국어가 얼마나 수동 공격적인 언어인가. 우린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다니는가.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애정을 얻기 위해 어떻게 뒷담화를 까고 있는가.
누가 정상인 어 누가 어떤 이가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또 메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나야말로 한국인이구나. 이걸 흥분하고 보고 있는 내가 문제다. 문제는 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게스트분이 이다의 영화 기자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게스트 중에 가수 오지은님이 계시는데, 나솔은 쇼미더머니 플러스 스우파 시즌1 플러스 킴 카다시안 따라잡기 플러스 등등등 여러 가지 아주 핫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총 합쳐놓은 그 정도 급의 컨텐츠다. 네, 이런 또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종종 이제 즐겨 듣는 그 팟캐에서 그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급 호기심이 동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역시 16기 이 방송은 일종의 사회학적 실험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였고요. 예.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워낙 기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4기까지 보고 사실은 4기까지 봤던 예전 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어렴풋이 얼굴 정도 출연자들 얼굴 정도만 몇몇 분 인상적이었던 분들만 기억하고 지금 생각나는 게 1기 때였나요? 그 오페라 가수셨나요? 성악하셨던 분인가? 그 울면서 노래 부르셨던 영호님이신가요? 계속 웃음이 나. 죄송합니다, 영호님.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니까 정말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그분이 아마 굉장한 이제 나솔 첫 시작을 아주 장식해 주시지 않았나.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끌게 만든 장본인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분 좀 얼굴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3기였나? 3기 정숙님이었나? 영숙님이었나? 되게 예쁘신 그분 제 스타일입니다. 그분 얼굴 기억 좀 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전에는 거의 기억 안 나고 이번에 친구가 또 추천을 해줬고 뭐 16기 그리고 추천을 해줬던 9기 14기 뭐 이 정도 기억이 나네요. 뭐 다른 것도 여타 보긴 했는데 저 뭐 한 이 정도 기수가 생각이 나고 이 기수들의 방송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어떤 명대사 실제로 듣고 약간 눈물이 날 뻔했던 약간 왈칵 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던 그런 명대사 사실은 뭐 이게 극이 아니니까 드라마가 아니니까 대본은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고 그래서 대사라고 말하기 참 그런데 명언 그죠 명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은 아주 강렬했던 대사들 강렬했던 말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9기입니다. 9기. 9기가 뭐 저는 당연히 뒤늦게 봐서 몰랐지만 뭐 끝나고 다 보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참 9기 때 아주 핫하더라고요. 특히 그 9기의 핵심은 광수님이죠. 광수님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인 그 광수님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던 기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님이 욕도 많이
먹으셨던 것 같고, 저는 실제 방송할 때의 그 분위기는 뭐 전혀 모르지만 기사들을 좀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광수님 욕을 많이 먹으셨던 그 기수입니다. 국이 정신과 의사 광수가 나왔던 그 첫 시작부터 선글라스를 탁 끼고 나오죠. 쓰고 나오죠. 그때부터 이목을 끌었던 뭐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쓰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철저한 뭐 본인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국위에서 커플에 성공하셨던 그 영숙님과 결혼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참 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국위 방송을 보면서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날 뻔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 최종 선택 전에 마지막 데이트였을 거예요. 아마 옥순이랑 영숙 그리고 광수 이렇게 2대1 데이트였을 텐데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따로 1대1로 따로 이제 그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영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숙이 이제 이미 뭐 눈물을 흘리고 있죠.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인터뷰가 잠깐 나오잖아요. 제작진들과 이거 나오는데 거기서 광수가 뭐 자기한테 영수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그 말부터 너무 심쿵했다고 그러면서 짜증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셨던 생각나네요. 뭐 그때부터 심쿵을 하셨겠죠. 아무튼 그 광수님이 그 옥수님한테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영숙님한테도 합니다. 뭐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거다. 너도 그러겠지. 그리고 제 영숙님, 옥수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옥수님한테 참 밝고 참 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들도 영숙한테는 참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밝고 긍정적인 그런 면들을 그 사람이 알아봐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타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넌 그게 장점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 영숙은 감동을 가득 받았고 광수의 그 얘기 끝에 영숙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울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셈도 느리고 눈치도 많이 없어서 지금 하신 말도 사실 제대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도 최선의 선택을 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때 저는 이미 내가 셈도 느리고 눈치도 많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면을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순간이 정말 좀 신비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에 이미 울컥했거든요. 팔에 이렇게 소름이 확 올라오면서 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낯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 나오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김현수 작가님이 자주 하시는 웃는 듯 우는 듯 우는 듯 웃는 듯 그 표정. 그 표정을 짓고 계셔서 뭔가 뭉클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군가 그런 표정을 짓게 되면 참 마음이 그죠? 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다 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던 낯설 모든 키스 중에서 이 영숙의 이 대사가 정말 최고의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강렬한 말인데 그 중간에 무슨 데이트 이제 선택을 하면서 남자분들이 가져온 차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제 탑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무슨 스포츠카였나? 아무튼 뭐 되게 좋은 스포츠카였나 봐요. 방송에서 막 모델 얘기도 하던데 광수랑 안 어울리게 막 그런 차 몬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보니까 뒷좌석이 없고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딱 두 자리밖에 없는 스포츠카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영숙이 보통 먼저 선택을 하니까 영숙이 이제 광수를 선택하고 그 차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쟁자인 이제 옥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영숙은 차 안에 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영숙님은 뭔가 이렇게 사랑을 두고 이렇게 둘이서 이제 겨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불편해 하시는데요. 뭐 다들 불편하겠죠. 불편한데 이제 그냥 피하고만 싶고 이제 회피를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차에 앉아 있다가 먼저 차 안에 캔디가 있길래 캔디를 하나 입에 탁 물고 드시고 이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했거든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옥수님이 광수님을 선택했고 이제 옥수님이 이제 운전석에 이렇게 타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데프콘의 얘기로는 정말 역대급 명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투샷이 딱 나옵니다. 그 차 운전석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 두 여자분의 투샷이 착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옥수는 이제 입에 사탕을 물고 이제 사탕을 이제 입에서 굴리는 그 소리를 내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가 옥순이 타니까 분위기가 살벌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삭막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옥순한테 사탕 드실래요? 하고 그래서 영숙이 이제 이거 먹을래요? 캔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옥수님이 그게 옥수님의 명대사입니다. 그거 내가 준 거야? 오우 쉣! 오우 저는 보면서 정말 비명을 질렀던 보면서 오우 쉣! 와우 오우 God damn it 이러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정말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살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영숙이 이제 막 딱히 어떻게 영숙도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몰랐죠. 뭐 옥수님이 사준 사탕인지 그래서 당황했으니까 옥수님이 한 번 더 내가 준 거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다. 뱀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정말 그 장면 아주 강렬한 장면으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죠. 국이 광수의 이게 마지막 선택하기 전에 최후로 이제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큰 이제 돌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명대사가 나오죠. 광수의 영수가 너 덕분에 참 많이 웃었고 옥순아 너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약간 따라하느라 대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옥순아 너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 이렇게 우시거든요. 그거 울 때 좀 짠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둘한테 너무 확신을 주지 못해 미안한데 나도 내 불안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뒤에 대사는 더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국이 찾아보시고요. 이 대사도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이거 뭐 끝까지 서로 감정을 둘한테 다 숨기고 얘기 안 해주고 뭐 어장 아니냐, 뭐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불안 때문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감정을 알려준 그 장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야 왜 울어? 그리고 그 우는 순간에 뭔가 사실은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제작진과 인터뷰도 있고 하니까 광수의 어떤 마음 감정선을 좀 따라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장면에서 그렇게 막 오열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고통스러웠구나 그 시간이, 광수님한테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막 오열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 여자 출연자들 분들도 그걸 보고 너무 우시더라고요. 또 그만큼 다들 그 솔로나라 안에서의 그 생활이 감정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수가 얘기를 하고 내려가고 나서 이제 국이 영숙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할 얘기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수야, 너 덕분에 앞으로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네 문제의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푼 문제의 정답은 광수야. 나 때문에 많이 웃었다고 하니 다행이야. 나도 너한테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광수가 이제 그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너는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 덕분에 참 나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이 생긴 것 같아. 그런 따뜻한 말도 있고.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 좋죠. 네 마음이 어떻든 나의 마음은 이러니까 나의 답은 너야. 그리고 나도 너한테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좀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기는 그렇고요. 자, 이제 14기 골든 미스 앤 미스터 특집으로 갑니다. 14기. 14기는 뭐 여러모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핵심은 이제 옥수님 그쪽 라인의 얘기도 좀 핵심이었고, 뒤로 갈수록 이제 상철님 이제 의자왕이 되셨죠. 여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으면서 의자왕으로 불리셨는데, 저는 옥수님은 뭐 그냥 그렇게 봤고, 저는 상철님이랑 거기 이제 순자님이 나와요. 순자님이랑 누구더라? 순자님이랑 영숙님인가 영자님이랑 뭐 이렇게 세 분이서 뭐한 표도 못 받아가지고 모지리 뭐 클럽 이렇게 부르고 했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순자님인데, 순자님이 아마 무슨 화장품 사업하시고 사업가실 거예요. 그리고 상철은 울산에 계신다고 했나? 현대에 다니신다고 하셨고, 그분인데 되게 키도 크시고 외모도 좋으시고, 그래서 말도 되게 조근조근하게 침착하게 잘하시고, 그래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거의 후반부쯤에 이제 상철이 여자분 세 분이랑 같이 이제 데이트를 가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커피숍에서 한 분씩 이제 1대1 데이트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상철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아마 이야기가 약간 좀 와전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 이야기를 약간 옥수님이 잘못 이해를 좀 하셨나? 착각을 하셨나?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보니까 상철님은 사실은 말을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지를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랑 상관없이 이제 표현하는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그런 여지를 느낄 수 있게끔 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기 그 순자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상철님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셨던 순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런 여지를 보여주네? 그러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제가 저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약간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의 과거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도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상대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그 시그널을 얻기를 너무 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순자의 이런 모습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 순자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여지와는 상관없이 난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런 가능성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네가 좋으니까 나의 마음 표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는 물론 뭐 마음이 아프죠. 아픈데 좀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좀 위안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참 좋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기 16기로 넘어가 볼까요? 16기 돌싱 특집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네. 이 16기는 주인공들이 너무 많아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영숙님도 계시고 광수님도 계시고 상철님 계시고 그죠? 주인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뭐 다른 대사보다 저에게 되게 감동을 줬던 좀 이건 정말 맞는 얘기지라고 느꼈던 게 그 정숙님이라고 계세요. 정숙님이 한 대사인데 이제 거기 상철님이 이제 두 분의 여자분한테 자꾸 이제 그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 나 고를 거야? 너 나 선택할 거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사실은 뭐 이해는 갑니다. 뭐 네가 날 선택해 주면 나도 너를 선택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예, 확신을 좀 얻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 상철님이 막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 사투리 쓰시니까 제가 사투리를 하겠습니다. 영숙님한테 내가 내일 선택을 할지 안 할지 한 10번을 물어봤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숙님이 되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왜 여자의 마음을 보고 간을 봐요? 내 마음을 먼저 정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표현해도 이 사람이 내 커리어를 싹 다 버리고 따라올까 말까인데 내 마음은 네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미친 여자가 그걸 선택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왜 확신을 안 줘요? 확신을 받기 원하면 오빠가 먼저 줄 수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죠. 물론은 다들 확신을 원한다는 그 아이러니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상철이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상철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국내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삶의 터전을 싹 다 버리고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그 힘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본인은 확신을 안 주고 너 나한테 확신을 먼저 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속이 시원했고 예. 그래 저거지 보면서 그래 저 말이 맞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16기 이건 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언이 제가 생각했던 명언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강렬했던 대사 두 개가 있죠. 이제 16기 광수님의 테이프 깎아? 예, 그 대사가 있었죠. 그 논쟁 중에 예, 테이프 깎아? 예, 그 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6기 영숙님의 이것도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옥수님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놈의 경각심 아주 16기를 휩쓸었던 경각심. 심지어 저도 그 뭐지 그 핸드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각심이 대체 이거 무슨 뜻이야? 아 경각심의 뜻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옥수님은 이제 옥수님이래. 이제 영숙님은 그런 의도겠죠. 너 옥수님이랑 좀 이렇게 가까이 됐다, 좀 친해졌다고 너무 쉽게 확장 짓지 마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잘해라. 이제 마음 놓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커지고 오해가 엄청 커졌죠. 예. 그래서 이제 16기가 아주 핫해졌다. 그때부터 사회 실험의 장으로 갔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명대사는 제가 뽑은 명대사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나는 솔로에 대한 어떤 짧은 저의 감상, 저의 평가를 좀 들려드리자면,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사회학 실험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사실 현실에서는 다대일 데이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뭐 현실은 뭐 항상 뭐 영화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니까 현실이 더 무시무시한 법이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뭐 보긴 불가능하죠.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둘이한테 야 그럼 둘이 데이트 같이 해 뭐 이렇게 두고 둘이 같이 해보고 내가 선택할게 뭐 이게 어느 미친놈이 그럽니까 그 사회 현실에서는 완전 미친놈이죠. 미친놈인데 이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이 소수의 남녀가 이 모여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하기까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떤 사회학 실험인 것 같다.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실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좀 약간 고통스럽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현실에서 볼 수 없으니까 흥미가 생기기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 그 과정.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확인해야만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확인해야 하는 그 과정. 그걸 계속 확인해야 되고 살피고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괴롭고 에너지 소모적인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둘 중에 혹은 셋 중에 나를 그분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정말 좋고 도파민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파민이 폭발할지 그게 상상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좀 실망하고 때로는 심하면 절망을 느낄지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인상적으로 봤던 게 13기의 영철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출연 전에 나소를 볼 때 사람들이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연을 해보니까 왜 우는지 알겠다고. 정말 이 짧은 그 시간 내에 굉장히 감정이 집약된, 아주 응축된 그 감정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막 서로 느끼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면 확실한 것 같고, 현실에서는 그 정도의 강한 감정을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특히나 뭐 어떤 뭐 카타르시스나 뭐 아드레날린이 치솟거나 도파민이 폭발하거나 이런 거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든지 뭐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거를 했을 때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 막 이런 다대일 안의 상황에서 이런 거를 진짜 경험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정신건강에 유익한 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막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거든요. 막, 도파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한번 도파민이 폭발하거나 어떤 거에 중독이 되면 뇌가 굉장히 상한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역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뭐 정말 그 잇몸 웃음이 절로 생기는 그런 꽁냥꽁냥한 부분을 볼 때 막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보면서 굉장히 사람이 각성이 되고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이오 리듬을 잃었고 수면 잠을 늦게 잤어요. 새벽 4시까지 보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 편을 보고 나면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지니까. 그리고 저는 뭐 매번 생방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나왔던 것들을 한 번에 몰아볼 수 있게 되니까 결과까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잤지 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아예 생활 리듬을 잃어가지고 수면 패턴도 완전 수면 리듬도 다 틀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막 잠자는데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건강에 그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저는 또 이렇게 쉽게 잘 좀 이입하는 타입이라 인프제라서 그런가요? F라서 뭐 모르겠어요. N이라서 상상력이 좋아서. 예. 근데 이걸 이입하지 않고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메타 인지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보게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좀 보기 힘든 방송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좀 꿈꿔봤던 그런 이상적인 어떤 순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큰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나의 과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거울 치료라고 하죠. 네. 저건 안 돼. 과거의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거울에 비친 본인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게 정말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는 게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16기는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와전이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교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뭐 당연히 뭐 누구든 그러시겠지만 말 실수 안 하면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떤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저의 말 때문에 누군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다투기도 하고 저도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겠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순이라 그러나? 이순 맞나요? 귀가 깨끗해지고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역시 당사자랑 직접 대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쌓기에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당사자랑 직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어도 타인에 의해서 전달되는 말은 조심히 걸러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네. 요약하자면 저처럼 과몰입 쉽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권하고 싶은 방송은 아니고요. 본인과 방송을 잘 분리하시고 좀 더 메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한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저는 한참 안 보다가 뒤늦게 본 입장으로서 다들 이미 보고 계실 텐데 누가 누구한테 권하는 거야? 아무튼 안 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네. 그리고 저는 17기부터는 하차입니다. 당분간 보지 않을 거예요. 저의 정신건강과 수면의 회복을 위해 오늘 저녁에 17기 시작하죠 하는데 저는 골대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대녀 얘기하니까 골대녀 특집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아무튼 낯솔은 또 뭔가 핫한 사회학 실험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그 소식이 들린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에피소드 16번째 나는 솔로 명대사 리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